안녕하세요.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6강입니다. 6강 지질 구조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지질 구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난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가 어떤 거냐면 퇴적 구조하고 퇴적 환경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요. 퇴적암이라는 거 배웠어요. 퇴적암.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퇴적암을 분리했던 것들. 그죠? 쇠설성 퇴적암이 있었었다? 부서졌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도 있었었고 화학적 퇴적암도 있었으니까 이름 하나하나 콕 집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암기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퇴적 환경이라고 해서 바다냐 육지냐 아니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연안이냐 이런 것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있던 퇴적암들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6강인데요. 지질 구조입니다. 지질 구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질 구조가 뭔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질 구조. 자, 지질 구조 하니까 좀 어떨까요? 찌질하다? 찌질한 구조다?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찌질. 좀 찌질한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찌질하다? 지층이? 그렇죠. 자, 뭔가 모르지만 좀 약간 좀 이상해. 변형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찌질 구조는 지층이 변형된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지질 구조는 지층이 변형된 구조를 얘기한다. 지층의 변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지층이 이제 변형되기 위해서는 그 지층의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압력 같은 것들을 받거나 또는 뭐 마그마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지각 변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질 구조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과거에 이 지역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구학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플레이트 텍토닉스라고 있을 거예요. 교재는 없지만. 자, 거기에 따르면 판들이 무브한다.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이 플레이트의 마진,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때 지각 변동이 어떻게 생기는지 판의 경계 좀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난다고요?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을 했었었고요. 판들이 이렇게 쫙 멀어지는 거야. 멀어진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발산형 경계에 있는 지층들은 일단 힘을 받을 거다. 힘을 받는데 어떤 힘을 받냐면 이렇게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지니까 판을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게 된다. 당긴다.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롱 길어지죠. 이 길게 만든 힘을 장력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이라는 힘을 받는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장력은 어떤 힘이다? 잡아당기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발산형 경계. 혹시 여기서 플룸 구조론으로 들어가서 해령에서 푸시했었잖아.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판들이 받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발산 경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오케이. 판들이 멀어지는데,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층들, 경계에 있는 지층들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무슨 힘이다? 장력. 자, 발산형 경계는 어떤 힘을 받는다? 장력. 자, say. 두 번만 하자고요. 발산형. 장력, 발산형, 장력.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지질 구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발산형과 대비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저희는 좀 만나서 좀 재밌게 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자, 만난다? 무슨 경계다? 수렴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수렴형. 만나는 경계를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할 거야. 수렴형. 자, 그렇다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두 개의 판들이 이렇게 쫙 만날 겁니다.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계에 있는 지층들을 이렇게 누르겠죠. 누른다. 누르는 걸 우리 압력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렇게 가로로 누르니까 횡압력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수렴형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다? 횡압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횡압력. 자, 수렴형 제가 두 번만 할게. 횡압력 두 번만 해보자고요. 자, 수렴형. 그래, 횡압력. 그죠? 수렴형. 횡압력이 작용한다. 어렵지 않죠? 자, 발산형에서는 장력이 작용하고 수렴형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한다. 역시 횡압력이 어떻다? 지층의 변형된 구조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판과 판이 멀어지지도 않고, 자, 판과 판이 가까워지지도 않고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경계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보전형 경계라고 했었을 거야. 보전형. 스쳐 지나가는 힘들. 됐죠? 그죠? 자, 그런 곳에서는 장력도 없고 횡압력도 없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비틀리는 힘이 있겠죠. 보전형 경계에서는 비틀리는 힘이 있다.
비틀리는 힘이 있다. 수평으로 비틀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산형과 수렴형, 보존형에서 생기는 힘의 종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이러한 바로 판의 경계에서 다른 힘들에 의해서 지질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어떠한 지층이 갑자기 큰 환경의 변화를 받는 거야. 갑자기 큰 변화. 여러분도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지층이 갑자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지층의 변형된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요. 힘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요. 급격한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 지질 구조 중에서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습곡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습곡. 자,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면 습곡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습곡. 자, 습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층이 일단 횡압력을 받아야 돼요. 지층이 횡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가로로 압력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층이 있었는데 가로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즉 X축으로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요. X축의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짧아진 길이만큼 다른 축으로 가는 거죠. Y축으로 이렇게 지층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습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르자. 자, 그림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횡으로 압력을 받았다. 횡으로 압력을 받아서 바로 이 부분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대신에 Y축 방향으로 길이가 길어졌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폴드, 습곡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때 이 습곡된 모양을 보게 되니까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위로 볼록한 부분. 혹은 이렇게 아래로 또 볼록한 부분도 있네? 위로 볼록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면 위로 볼록한 부분에다가 우리는 배사라는 이름을 붙이자. 배사.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라고 부를 거예요. 향사. 자, 다시 한번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라고 하자. 어렵지 않으시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위로 볼록하다, 배사. 아래로 볼록하다, 향사라고 부를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배사니까 이걸 쭉 연결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 배사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배사축. 그럼 이게 향사잖아요. 그죠? 이걸 연결한 거 뭐가 된다? 뭐 향사축이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랬을 때, 이 축들이 이제 수평면에 대해서 축들이 수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습곡들 몇 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아마 교재에 그림이 있으실 텐데, 그죠? 교재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구조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사축과 그렇죠. 향사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죠. 이게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습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정습곡. 자, 그래서 습곡이지만 배사축과 향사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경우에는 정습곡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습곡은 어떤 게냐면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배사축과 향사축이 수평면에 대해 직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 즉 배사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향사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됐죠? 이런 경우에. 그럼 이걸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림이 어렵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 하는다? 역시 요거를 갖다가 수평면에 대해서 축들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경사습곡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경사습곡.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름 붙이는 것들은 경사습곡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배사축과 향사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두 축이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사축과 향사축이 같이 나란하게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코.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경사가 나란하죠. 그죠? 나란하니까 이때는 뭐냐면 등사습곡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런 걸 등사습곡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사습곡과 정습곡과 경사습곡 이 정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횡화습곡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횡화습곡이다. 자, 일단 횡이라고 하는 건 가로가 될 거고요. 이제 와가 좀 문제인데 이게 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보기에 되면 이렇게 절이라고 할까요? 사찰 같은 데 가시면 누구 계세요? 부처님 계시겠죠. 그죠? 설마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부처님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쭉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간혹가다 어디 가게 되면 부처님들이 이렇게 누워 계신 경우가 있죠.
누워 계신 부처님 우리는 와불이라 그래요. 와불. 자, 그러니까 와라고 하는 게 이게 누웠다라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누워 있는 거예요. 축 자체가 경사도가 너무너무 커서 축 자체가 거의 누워 있는 상태일 때, 축 자체가 거의 누워 있는 상태일 때, 이때를 우리 뭐라 하냐? 횡하습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배사축과 향사축을 보니까 거의 누워 있어요. 배사축과 향사축이 거의 누워 있다. 자,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미안한데, 자, 대신에 우리 또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횡하습곡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축 자체가 거의 누워 있다. 여기 바로 횡하습곡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횡하습곡. 그림을 좀 더 그리면 이렇게. 아유, 제가 또 미대를 전공한 게 아니니까 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니까 이렇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빨간 지층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밑에 뭐가 있다? 하얀 지층이 있다. 자, 그 밑에 색깔이 있으면 좋은데 없네. 됐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그지? 제가 블루를 불러올게요. 이렇게 파란 지층이 있다고 칩시다. 됐죠? 그죠? 그렇다면 이 파란 지층이 맨 아래, 그 다음에 하얀 지층이고 빨간 지층이 있는 거잖아.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미안한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얀 지층이 빨간 지층? 그래요. 이렇게 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지층이 생긴 순서를 보게 되면 파란 거, 하얀 거, 빨간 건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파란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게 있잖아. 됐죠? 원래 하얀 게 빨간 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그림을 좀 못 그렸고 하면 교재 그림은 좀 예쁘게 돼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횡하습곡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경우에 경사나 등사에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얘는 특별히 뭐가 좀 잘 보이냐 하면 이렇게 지층의 뒤집힘, 리버스가 잘 보이는 거야. 리버스. 됐죠? 자, 그래서 횡하습곡은 뭐다? 지층의 역전이 잘 보인다. 요거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횡하습곡의 특징은 지층의 역전이 발음도 잘 안 되네. 그죠? 지층의 역전이 뚜렷하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질구조라고 하는 건 지층의 변형된 구조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힘부터 따져봤습니다. 발상경계의 장력과 수렴경계의 횡압력과 고정경계의 비틀리는 힘이다. 자, 이때 습곡은 횡압력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됐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더 적어놓다면 판의 경계 중에서도 수렴한 경계에서 많이 보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습곡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과거에 판가판이 땅 모였었다. 충돌했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습곡 중에 배사, 향사의 의미.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띠딩띵띵. 배사, 향사. 정습곡, 경사습곡, 등사, 횡하습곡. 바로 축과 축의 관계 또는 축과 수평면의 관계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층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단층이라고 부른다. 단층. 지층이 절단 났다? 폴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단층은 끊어진 지층을 얘기한다. 끊어진 지층. 자, 근데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 이 끊어진 지층이요. 이곳이 오케이. 끊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아까 배웠던 횡압력. 이 횡압력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누르다 보면 지층이 못 견디겠어요. 그죠? 점점점 구부러지다가 못 견디겠다. 시간 끊어지고 말랜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혹은 잡아당기는 경우에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장력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트는 힘에 의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살짝 정리했었어요. 횡압력에 의해서 끊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단층일까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불러왔을 거야. 이응을 불러오자. 그래서 이응을 불러오다 보니까 이름부터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역단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장력은 뭐가 될까? 지읒을 불러오면 되지 않나? 지읒. 그렇죠. 정단층. 그래서 이렇게 힘의 종류가 다르게 되면 끊어진 모양이 다르게 되고 다른 이름이 붙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요 역단층부터 먼저 볼 거예요. 역단층. 자, 그럼 이제 지층을 잠깐 선생님이 그릴 텐데, 자, 제가 미대가 안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교재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층이 끊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층이 있었는데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지층을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역시 지층을 하나 그릴게요. 점선으로.
따당 이렇게.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실선의 지층과 오른쪽에 있는 점선의 지층은 원래는 한 덩어리였던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끊어진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요 끊긴 면,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있는 이 면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단층면이라고 부를게요. 단층면. 됐죠? 자, 단층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지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단층면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컬어 하반이라고 부른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 점선 쪽을 보게 되니까 이 단층면이 있잖아요. 그죠? 단층면에 대해서 위쪽에 있으니까 이걸 상반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정도 알고 가시죠? 자, 단층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 하반.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다 뭐가 된다? 상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니까 어떻다? 횡압력이 만드는 단층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횡으로 압력이 작용을 했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지층이 힘을 받았다. 힘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떨까? 모양이 변형이 될 거예요. 모양이 변형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주목할 거냐면 이 상반을 좀 주목을 할 거야. 상반. 왜냐하면 상반을 좀 보세요. 상반은 윗부분이 넓지만 아랫부분이 좁잖아요. 그죠? 그럼 상반만 떼어놓고 나면 위는 넓은데 아래가 좁아. 불안하지 않나요? 위는 되게 넓고 아래는 좁아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불안정한 녀석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죠? 이 뇌로서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럼 상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횡압력을 받았다면. 상반이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상반이? 그렇죠.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이해 안 되는구나. 그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두 개를 누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반이 어떻게 돼? 쭉 밀려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반이 이렇게 밀려 올라간 형태가 되면 오케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단층. 자, 상반이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원래 길이보다 짧아졌죠. 원래 길이보다 두 안반의 전체 길이가 짧아지는 거잖아. 압력받으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이 위에 있으면 우리 뭐라 한다? 역단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 그럼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면 상상해보는 거죠, 뭐. 상상의 힘, 상상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상상력이니까 바로 뭘까요? 그래. 상반이, 그렇지. 위에 있으면 무슨 단층이다? 역단층이다. 외울 수 있겠죠? 상반이 위에 있으면 역단층이다. 상상력. 할 수 있겠죠? 상상력. 자, 상상력으로서 좀 기억을 하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는 한번 당겨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녀석을 장력으로 한번 당겨보자. 그럼 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게 되면 일단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나는 거니까. 역시 우리는 누구를 본다? 상반을 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게 되면 상반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시게 되면요. 상반이 이렇게 밑으로 끌려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서 이런 바로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겹쳐그려 미안하지만 상반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림. 그럼 원래 둘의 전체 길이보다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지게 되는 그림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정단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장력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긴다? 정단층이 되는 거고, 정단층은 상상력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상하, 정장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상반이 아래에 있다. 그럼 정단층이고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데 헷갈리잖아. 하나만 기억하는 거지 뭐. 상상력, 상반이 위에 있으면 역단층이 되는 거고 상반이 아래에 있으면 뭐가 된다? 정단층이 된다. 외우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단층 중에서 상반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상반이 위로 올라갈 때 역단층, 아래로 내려올 때 정단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바로 역단층과 정단층이 생겼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고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횡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무슨 경계? 그렇죠. 수렴형 경계니까. 바로 수렴형 경계에서 바로 뭐가 생긴다? 역단층이 주로 보이는구나. 그럼 장력은 무슨 경계라고 그랬어요? 발산형 경계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정단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지층이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어떻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냐면 이 상반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됐죠?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래.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걸 좀 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전형 경계에서는 어떤 힘이 있다 그랬어요? 자, 장력도 아니고 횡압력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보전형은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힘? 비틀리는 힘. 그래. 자, 이게 한자가 좀 어려운데 비틀리는
리는 뭐 이상한데? 됐죠, 그죠? 뭐 이런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상반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상반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상반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우린 걸 뭐 하시라 그럴 거냐면, 교재 그림 있죠? 이 녀석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 수평으로. 그때를 일컬어 우리는 주향, 그래요,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은 바로 어디서 생긴다? 주로 보존형 경계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향 이동 단층 그림이 보이시죠? 주향 이동 단층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주향 이동 단층 속에 포함된 것들이 여러분이 배웠던 거 변환 단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환 단층이 보였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보존형 경계 쪽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발산은 잡아당겼다. 그죠? 하지만 수렴은 이렇게 눌렀다. 횡압력. 보존형 경계에서는 주향 이동 단층, 변환 단층. 이렇게 이름을 불렀구나.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재에 있는 오버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위로 올라갔어요. 상반이. 그러면서 또 수평으로도 움직였죠. 이런 경우는 좀 오버, 너무 많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힘들을 받았으니까 오버 트러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지질 구조는 지층에 변형된 구조인데 우린 주로 판의 경계랑 묶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판의 경계가 묶어서 잘 나오겠지.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그렇죠. 바로 정단층이 생겼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는 뭐가 생긴다? 그렇지. 습곡과 횡압력에 대한 역단층이 생겼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자, 수평으로 움직이는 주향 이동 단층이 있더라. 주향 이동 단층 중에 일부가 변환 단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지질구조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질구조는 바로 뭐가 있냐면 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리. 그럼 전리로 한번 와볼까요? 전리. 아, 세 번째구나. 습곡단층 전리. 자, 이제 세 번째는 전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화성암에서 주로 배웠을 거야. 자, 먼저 전리의 정의부터 할게요. 전리. 전리를 조인트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암석을 보게 되면 암석에 끊긴 틈이 존재할 거예요. 이거를 전리라고 부르자. 전리. 자, 그런데 이 전리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암석에서 보여요. 화성암에서도 전리가 보일 수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퇴적암에서도 전리가 보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변성암에서도 전리가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암석에서 보인다. 자, 모든 암석들은 풍화 침식 같은 걸 받고 암석들이 갈라지고 그죠? 부서지면서 끊긴 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 전리는 모든 암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리.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리 중에서 화성암이 갖는 전리를 좀 주목을 해보자는 얘기야. 전체 전리가 아니라 화성암이 갖는 전리. 자, 그럼 이제 화성암을 잠깐 끌고 오시게 되면요. 화성암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화성암. 화성활동 결과 만들어진 암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뭐. 그치? 그럼 화성활동은 바로 뭐가 될까? 화산활동 더하기 심성활동이니까 화산암 더하기 심성암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됐죠? 자, 그러면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마그마가 지표로 뿜어져 나왔을 때를 우리가 화산활동이라고 불렀었고요. 마그마가 지하에서 다른 암석을 녹였을 때를 우리는 심성활동이라고 불렀을 거야. 자, 그럼 먼저 화산활동부터 볼게요. 화산암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자, 화산암에서는 마그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표로 쭉 뿜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용암이 어떻게 될까? 식어버릴 거야. 근데 마그마는 상당히 뜨거운데 이 주변의 공기는 그거에 비해 차가우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될까?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냉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냉각. 자, 냉각된다는 건 차가워진다는 얘기겠지, 뭐. 어렵지 않죠? 차갑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뜨거워진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질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차가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쭉 분자들의 운동이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겠지. 자, 용암이 급격히 냉각했을 때는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용암들이 모일 거예요. 모였을 때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모두가 쫙 이렇게 모인다면 됐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요, 단지 그냥 수축해서 부피만 줄어들 거야. 이런 끊긴 틈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세상 일이 그렇듯이 여러분도 학교에 가보면 어떨까요, 그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그렇죠, 그죠? 뭐 정치는 좀 잘 모르겠지만 뭐 좌파, 우파가 다 있다, 중도가 있다면. 근데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모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점들을, 몇 개의 점들을 중심으로 따로따로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나는 나,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 모이는 과정에서 빈틈들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빈틈들이 생기는데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 빈틈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 중력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셈을 좀 보세요. 자, 어느 축으로 발달했어요? 그래, Y축으로 발달했잖아요. 그죠? 우리 길가에 가로수 나무들도 어떻죠? Y축으로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죠? 중력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긴 틈이 생기는데 역시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암석들이 식어 굳더라도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끊긴 틈들이 생기게 돼요. 기둥 모양으로.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렇게 화산암의 특징은 융암이 급격히 냉각하다 보니까 끊긴 틈이 생겼을 때 중력 때문에 기둥 모양으로 끊긴 틈이 생긴다. 이걸 주상절리라고 부를 거야.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주상절리.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은 뭐가 있다? 주상절리가 있다. 이렇게 융암의 급격한 환경 변화들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 심성암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심성암 여기로 갈게요. 심성암. 자, 심성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지하 깊은 데서 천천히 식어 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지하 깊은 곳에 있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성암들은 지하에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있는 지역이 풍화 침식이 활발한 지역이야.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 풍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침식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깎여 나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위에서 이만큼 눌렀지만 누르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살짝 뭐도 할까? 올라오기도 할 거야. 융기를 하게 되고. 됐죠? 그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에 노출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에 지하 깊은 데 있었을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누르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지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눌리는 힘이 줄어들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에는 강하게 누르다 보니까 위와 아래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눌리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위와 아래에 눌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약간 벌어지겠죠. 그렇죠. 무슨 모양으로? 수평 방향으로. 판 모양으로. 자, 그래서 심성암이 지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지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아이고, 진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수평 방향으로 끊긴 틈이 발달을 하게 된다. 미안, 여기다 뺄게요. 자, 이러한 전리를 무슨 전리라고 한다? 판상전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전리는 끊긴 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풍화침식.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리는 바로 뭐다? 그렇죠. 두 가지죠. 화산암의 주상전리와 그 다음 심성암의 판상전리를 배운다. 근데 여기다 꽂히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전리만 나오면 그냥 화성암으로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전리는 모든 암석에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주상전리는 용암의 급냉에 의해서 됐죠? 그 다음에 심성암은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지표에 노출된 경우에 판상전리가 생긴다가 핵심이다. 개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하나. 이것들은 그래서 바로 주상전리와 판상전리가 나오면 화성암의 전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상전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거니까 1차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판상전리는 태어날 때 갖는 게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심성암은 지금도 어때요? 판상전리가 없는 거죠. 지표에 노출된 경우에 생겼으니까 태어날 때가 아니라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거. 개념 이해되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판상전리는 지표에 노출할 때 생긴 거다.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네요. 자, 오늘 지질구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우리가 판구조론과 같이 묶어본 거예요. 자, 발산경계는 장력이 있었다. 그래요. 정단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수렴경계는 횡압력이 있었다. 역단층이 생기는 거고, 더불어 습곡과. 됐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형 경계에서는 주양이동단층. 바로 변환단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런 것들은 판구조론과 좀 연결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지질구조의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번엔 좀 더 뭐라 그럴까 판구조론과 엮이기보다 지구의 역사랑 엮이는 게 좀 있어요.
이거보다도 규모가 좀 더 컸던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